여러분, 요즘 4대 금융그룹 이러면요, 전대미문의 이익을 냈다, 휘파람 소리가 절로 난다, 춤을 추고 싶다, 뭐 이런 얘기까지가 나올 정도입니다. 여러분, 4대 금융그룹의 상반기 순익 보세요. 8조에 8조. 8조면요, 작년 대비해보면 1년 동안에 할 거를 지금 75% 정도 달성을 했어요. 75%. 이대로 가면 올해 순익이 작년 대비해서 50% 이상 늘어난다는 그런 계산도 나오게 됩니다. 와, 그러니 춤을 추고도 남지요. 민간은행에서는 그렇잖아요. 퇴직한다는 사람들 뭐 돈더미 안긴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돈을 많이 주잖아요. 그래서 빨리빨리 은퇴를 시키고 지금 명예퇴직까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. 진짜 은행마다 장난이 아닙니다. 순익이 뭐 다 조단위, 다 조단위. 자, 보세요. KB금융지주만 하더라도 2조 4,743억 원의 이익이 나고요. 하나금융지주 1조 7,532억 원, 우리금융지주 1조 4천억 원, 신한금융지주 2조 3천억 원의 상반기 순익이 납니다. 쏟아집니다. 현금이 넘쳐납니다. 이렇게 된 데는 금리가 낮아서 많은 사람들이 대출해서 비투하고 연끌하고 이런 데도 영향을 미쳤지만, 특히 영향을 미친 것은요, 정부가 대출 규제라고 했잖아요. 대출 규제. 대출 규제하면서 말입니다, 우대금리 같은 걸 다 없애버렸어요. 우대금리. 아니,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. 이게 시장을 완전히 깨부신 건데, 신용도가 좋은 사람에게는 당연히 우대금리를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.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우대금리 없애 이렇게 한 거예요. 우대금리 없애니까 어떻게 됐습니까? 신용도가 좋은 사람들도 이자를 더 많이 내고 있습니다. 지금 이게 시장경제 원리를 완전히 깬 거예요. 그러면서 지금 4대 금융그룹은 그만큼 이익을 폭증시켰다,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. 작년 전체가 10조 6천억 원이었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8조 했다고 하니 이게 뭐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? 말이 되는 소리예요. 가만히 앉아서 지금 예대 마진만 챙겼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. 가만히 앉아서. 도대체 4대 금융그룹이 국민을 위해서 한 게 뭐죠? 국민을 위해서 한 게 이자 높인 게 다인가요? 이자 높인 게. 우대금리 없애고 정부 따라주는 게 다예요. 그죠? 저는 이런 걸 보면 참 못됐다. 탐욕이 도를 넘었다. 전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. 사실 국민들은요, 여러분 보세요. 빚이 거의 뭐 덤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많습니다. 가계대출만 하더라도 1666조나 됩니다. 1666조. 작년 말 대비 3월 말에 늘어난 게 10.7%, 두 자릿수가 늘어났어요. 두 자릿수가. 얼마나 지금 가게가 어려우면 돈 빌려서 이렇게 살고 있을까,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. 자영업자 대출은 더 심각합니다. 작년 말에 700억 원이었던 것이 2021년 3월 말에는 831조, 700조죠. 700조. 앞서 제가 가계대출도 1666조죠. 억으로 제가 말했는 것 같기도 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.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. 여러분, 자영업자들도 831조 8천억 원, 18.8% 늘어났습니다. 자영업자들 죽어나고 있다는 이야기.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건요, 여러분 비투하기 위해서도 아니에요. 연끌하기 위해서도 아니에요. 이들은 매일매일 생존을 걱정할 정도로 생존하기 위해서 돈을 빌렸던 겁니다. 늘어나는 게 18.8%면 엄청나죠. 지금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예요. 중소기업도
545조 4천억 원이 655조 20%나 늘어났습니다. 20%. 누가 경제 잘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누가 경제 잘 되죠? 주식시장이 화랑이니까 불장이니까 경제 잘 된다고 그야말로 자화자찬이 이어지잖아요. 특히 대깨문들은 그런 이야기를 인터넷에 들어가면 자막으로도 많이 올리는데요. 댓글로도 많이 올리는데요. 이거 보세요. 이게 경제 잘 되는 겁니까? 빚잔치 하고 있는 거예요. 빚잔치. 빚잔치 하고 있는 겁니다. 여러분. 그만큼 지금 경제가 완전히 망가졌다는 거예요. 정부가 돈 풀어서 그나마 이어가고 있다. 유지하고 있다. 이 정도지. 내면을 뜯어보면 집이든 가게든 자영업자든 중소기업이든 지금 난리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잖아요. 다 울고 있다는 이야기예요. 다 울고 있다. 이런데도 도대체 은행의 탐욕은 언제나 끝날까요? 저는 은행의 탐욕이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.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벌써 상반기 동안 이자만 얼마 늘었다고요? 이자만. 뭐 꼭 상반기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이자가 장난 아니게 늘었습니다. 장난 아니게. 1% 가까이 늘었습니다. 1%. 우대금리 다 없애고 이러는 바람에 말입니다. 시장금리 올라가고 이러니까요. 시장금리 올라가니까 1% 늘었고 거기다가 물가 상승률까지 감안해서 시장금리가 정해지니까 3% 정도 가량 올라갔잖아요. 지금 3%대예요. 대부분 이자가. 그러다 보니까 국민 부담, 가계 그리고 자영업자, 중소기업의 부담은 11조 8천억 원이나 늘어났습니다. 11조 8천억 원. 자영업자 부담만 하더라도 5조 2천억 원이에요. 5조 2천억 원. 이 정도면 여러분 빚 때문에 국민이 울고 있다. 이 말이 맞는 이야기죠. 이 말이 맞는 이야기입니다. 물론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금 만기 연장을 해준 적도 있습니다. 지금도 하고 있고요. 그게 그 규모가 204조 4천억 원이나 되죠. 그렇지만 은행의 어떤 폭리를 보면 참 국민을 배신해도 너무 배신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. 물론 정부가 만들어준 거죠. 정부가 만들어준 거긴 하지만 참 안타깝습니다. 이럴 때일수록 4대 금융그룹 같으면요. 금융그룹에서 나서서 취약계층의 이자를 좀 깎아준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텐데 지금 계속 쌓는다. 저는요. 이게 계속 쌓는 게 그런 생각도 들어요. 지금 안 쌓으면 안 된다. 왜냐하면 은행들도 지금 알거든요. 금융권에서도 대출 만기 연장에 대한 부담 굉장히 클 거란 거 알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을 계속 쌓아가야 될 겁니다. 아마. 이익이 이렇게 난다 하더라도 대손 충당금을 많이 못 쌓으면 만약에 대출 만기 연장이나 이자 상환 유예가 더 이상 안 한다. 그때 만약에 디폴트가 일어나면 채무 상환 불이행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? 지금은 은행의 연체율이 굉장히 낮다고 하지만 대출 만기 연장을 해줬기 때문에 낮은 거거든요. 이게 만약에 커지면요. 여러분 생각했던 것보다가 훨씬 더 충격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. 이거는 분명해 보입니다. 그래서 은행들도 이익을 내는데 달갑지만 않죠. 솔직히. 그렇지만 은행들이 다 어려운데 은행들만 이렇게 춤춘다는 게 참 아쉬운 대목입니다.